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장이 예민한 분들을 위한 식단 가이드 포드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맵은 이 영어 단어의 앞 글자만 딴 축약어인데요.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당, 알코올 이 5글자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게 바로 이 포드맵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이 식이 탄수화물은요, 이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이제 대장에서 발효되는 성분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대장에서는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변의 형태로 내보내는데요. 이 포드맵 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대장에 살고 있는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많은 가스가 생성되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배가 아프고 배가 약간 복부 팽만이라고 해서 약간 빵빵한 그런 느낌이 들고 설사가 자주 일어나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포드맵이 높은 식품일수록 방금 말씀드린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나는 과민성 장 증후군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시경 검사라던가 다른 뭐 소화기관의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 배가 빵빵해진 복부 팽만이 느껴진다거나 소화불량이 있다거나 이제 가스 자주 찬다거나 뭐 설사나 변비 같이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소화기 질환을 진단받는 분들의 한 30~40%가 거의 과민성 장 증후군이다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의 어떤 발병 원인이나 증상을 완화하는 게 장내 세균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고 계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장내 세균을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주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단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서 유익균을 같이 늘려주는 작용을 하면은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만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장증후군을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식단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포드맵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제 발효가 많이 돼서 가스가 많이 생성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포드맵이 낮다라고 한다면 가스가 이제 덜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맵이 많다라고 구분이 되는 것은 사과, 배, 복숭아, 그리고 과일 주스. 워낙에 농축해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드맵이 적다라고 보는 거는 키위, 바나나, 오렌지, 포도, 딸기 이런 류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집에 뭐 주변의 지인분들도 과일 농사를 많이 지으셔서 항상 포도나 뭐 배나 사과나 이런 게 특히 복숭아까지 과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과일을 어릴 때부터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과일을 많이 먹고 난 날은 되게 배가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는 먹는 양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는 뭐다? 먹는 양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포드맵 관련한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방금 보여드린 과일에서도 사과, 배, 뭐 복숭아 이런 걸 아예 안 먹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양을 조절하신다면 충분히 맛있게 먹으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저나 복숭아를 다 좋아해서 복숭아를 2~3달 가까이 계속 그 여름철에 먹는 편인데요. 그때 먹을 때만 1개 정도 안쪽에서 먹으면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2개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배가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양적인 거를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 바로 식단 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계부 쓰는 것도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서 돈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단 일기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나에게 맞는 음식과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걸러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뭘 먹고 엄마 제가 우유를 먹으니까 배가 아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에만 얘기하죠. 어머 자꾸 배가 아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라고 할 때에는요. 짧으면 1주일, 길면 2주일 정도만 아이들이 먹는 식단을 기록하시게 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불편해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되고 이제 변으로 나가는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면은 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 일기를 뭐 아주 길게 쓰시지 않더라도 짧게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곡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곡류는 포드맵이 많다,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 보리, 호밀, 강낭콩, 그리고 잡곡류 적다라는 거, 즉 가스가 잘 생성되지 않아서 속이 편안하다라는 거는 감자, 쌀밥, 두부, 고구마, 쌀국수. 저희는 잡곡밥을 먹지 않습니다. 입에서 뭔가 불편한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뭔가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불편해서 안 먹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기도 했었어요. 먹고 나서 안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하게 잘 드시면 돼요. 근데 자꾸 배가 꾸룩꾸룩하는 거, 뭐 가스가 차고 이제 자꾸 설사가 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잡곡류보다는 쌀밥으로 드시는 게 더 낫고 아니면 잡곡량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건강에 좋다고 잡곡밥을 계속 먹였는데 아이가 자꾸 배가 불편하다고 한다. 그럴 때는 쌀밥으로 종류를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질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겠고, 채소류 보도록 할게요. 포드맵 많은 거, 뭐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저는 정말 마늘을 좋아하는데 고기랑 마늘을 먹고 나면 정말 다음날 죽을 것 같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마늘 먹는 양을 굉장히 심하게 조절을 하고 있죠. 참 구워 먹으면 맛있는 마늘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이, 당근, 호박, 가지, 양상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속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유제품, 유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이건 잘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먹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유를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칼슘을 채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칼슘 보충제를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유당 제거 우유 먹으면 되지 않아요? 하도 안 먹다 보니까 우유가 아주 맛이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잘 먹진 못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요거트 종류를 좀 활용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주의하는 식품이 나오는데 커피, 차, 뭐 자일리소, 탄산음료 이런 건데 특히 저는 커피. 지금도 이 영상 옆에 있는 이 커피. 이 커피는 저는 정말 딱 2잔까지만 먹습니다. 아메리카노는. 특히 여름에 많이 그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엄청 더울 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너무너무 시원한데 2잔 이상을 먹으면 한 이틀 정도는 배가 아파 많이 고생을 해요. 수분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카페인 양에 의해서 장이 좀 예민하게 자극받는 경향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설사 같은 걸로 장이 안 좋아지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 배변 상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다음 날까지도 영향을 주면은 그걸 회복하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포도맵이 적은 건 뭐 설탕이나 뭐 메이플 시럽, 고기. 오히려 고기가 고기 탓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와중에 마늘을 왕창 먹었다. 그럼 마늘 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나가시면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한참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월경 직전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에요. 저도 겪는 딱 정말 그 시기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의 시기. 이때쯤 돼서 뭔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때가 되었구나라는 거 느낄 정도인데요.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뭐 과거에 위장장애가 없던 여성들도 거의 한 70% 가까이가 생리 전에는 복부 팽만 증상이라던가 배변 활동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럴 때 너무 음식을 빨리 먹는다라던가 아니면은 앞서 방금 보여드렸던 포드맵이 높은 식단을 만약 이 시기에 같이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호르몬에 의한 그 변화와 이 음식의 변화에 의해서 배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경 직전에 복부 팽만이 심해진다라고 할 때에는 포드맵이 낮은 음식 위주로 며칠 식사를 하시게 되면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떨까요? 저도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를 13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섭취 후 개인차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거 추천해달라 이런 질문이긴 한데 저도 일단은 한 가지만 꾸준히 먹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가이드를 가지고 돌려서 먹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잘 준비해서 오는 것으로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식단 이야기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식단 가이드 포드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포드맵의 가장 큰 핵심은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지 말라로 가버리게 되면은 비타민 미네랄이라던가 다른 영양소 균형에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식단 일기를 한 1, 2주 정도만 작성을 해보세요. 그 과정상에서 나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과정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이제 어린이 영양제 만드는 회사와 그 Q&A 관련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끔 보게 되면은 아이가 장염인 상태인데 식단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질환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에도 지금 보여드린 이 식단 참고로 하셔서 아이들 장염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포드맵이 낮은 음식 위주로 그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은 아이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